8번째 편지.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8번째 편지는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에 대해 올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남성들보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를 여성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성들도 늦은 야밤에 거리를 혼자 걸어갈 때 뒤에서 행인이 따라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안전함에 대한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성폭력은 여성과 남성이 대립관계에서 서로 분열된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대결하는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대결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성폭력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를 들어서 남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남성들의 성폭력에 대해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모 대학교의 교직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갔을 때 일입니다. 5월달쯤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봄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 5여 명이 제 옆의 벤치에 앉더라고요. 조잘조잘 거리고 말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한 남학생이 야! 너 오늘 아침에 딸 치고 왔냐? 며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에게 아침에 자위를 해고 왔냐는 성적 괴롭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도 키득거리며 장난처럼 받아쳤습니다. 피해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자위 관련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적 괴롭힘의 피해를 입었지만 친구들 모두가 장난 같은 반응을 보이고 키득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못하고 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남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을 때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의 사례처럼 성폭력이 은밀하고 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장난이라는 빌미하에 주변 사람들까지 가해자의 편에서 동요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피해자가 왕따의 피해나 남성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는 것보단 남성 동성 간의 피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제 성범죄 피해를 성별로 조사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중 누가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남학생들끼리 성범죄가 발생될 때 장난으로 합리화되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군대나 남학교 등에서 남성들이 자신들조차도 그게 성범죄인지 인지하지 않고 번번이 장난이라는 빌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 상담 사례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 후에도 트라우마 때문에 직장생활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강의를 마친 어느 기관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어떤 남성분께서 강의를 마친 후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 저도 지난 제 삶에 성폭력 피해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지난 피해 중에서 혹시 저에게 말씀해 주실 사례가 있으실까요? 말씀 하나 해드리죠. 동료들끼리 워크숍을 갔을 때 일입니다. 방을 배정받아서 제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윗도리를 훅 올리고 있는 순간 그 누구가 노크도 없이 제 방문을 확 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보니까 여동료였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딱 잡고 서서 제 몸을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볼 것도 없네.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때 기분 참 나쁘더라고요. 선생님 참 기분 나쁘셨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의 역할이 성별이 바뀌었다면 어떤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실제로 강의를 나가서 이 상황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께서 후자가 더 심각하게 생각되신다고 하십니다. 8번째 편지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순간적으로 성별이 바뀐 상황인 후자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신다고 생각되신다면 나는 지금까지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되짚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생각
생각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성폭력은 범죄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그 누구도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회적인 합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된 그 시점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투인지 저투인지 시끄럽네요.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하고 이제부터는 회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직원은 안 뽑으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얘기 속에는 성폭력은 여성만 피해자이고 남성만 가해자이니 우리 회사에서 남성들이 여성들과 회식 등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그 남성분조차도 자신을 잠정적인 가해자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여성과 남성을 분열시키고 정작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관점,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여성에 의해 남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여성 동성 간에도 발생이 될 수 있으며 남성 동성 간에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남성에 의해 여성이 피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라고 해서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을 묵인하며 사소화하고 희화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성폭력 피해 남성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황을 만드는 인권 침해이며 우리 사회가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이며 폭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성 성폭력 피해의 특징을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서 남성들의 성폭력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여성과 남성의 대립과 분열 구조로 조장돼서는 성폭력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8번째 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9번째 편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대결하는 것이 아닌 함께 힘을 합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찾아주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선생으로부터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